속초가 우리 함경도 음식이 그렇게 이제 발전된 이유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함경도 지역에서 피난 온 이북 사람들이 고향 음식을 해먹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바이 순대, 함경도 순대를 이제 아바이 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함경도 쪽은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면은 딱 정리해서 껍질 벗겨서 내장 드러내고 정육 상태로 만들어서 뼈 드러내고 해서 해주는 것까지 남자 몫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남자들이 막 순대를 만들죠. 힘드니까. 그래서 아바이 순대예요. 음아이 순대가 아니고. 함경도에서는 곡물이나 채소류가 굉장히 귀합니다. 귀하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나죠. 이때 만드는 순대들은 채소를 한번 넣어가지고 찌거나 삶으면 그 다음에 먹기가 좋습니다. 말려놓으면 물에 한번 넣어서 바로 먹으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동해안 전역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가자미입니다. 한 번 잡힐 때 많이 잡히거든요. 가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가공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식혜로 만들거나 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금을 거의 1대1 비율로 해야 돼. 고기가 안 보일 정도로 쳐가지고 절거 놓으면은 이게 한 3일 지나면 아주 고기가 꼬들꼬들해져요. 처음에 배울 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또 이북 어머니시고 이 목청도 크시고 막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좀 잘 못하고 저는 좀 느리고 막 좀 잘 모르거든요. 잘 못하니까 야단도 맞고. 북쪽은 쌀이 안 나니까 좁쌀을 해서 같이 버무려서 식혜를 만든다. 그걸 함경도 사람들이 속초에 와서 보니까 가자미도 잡히고 고향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겠는 걸 해서 가자미 식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순대 같은 것도 만들고. 이 가자미는 씻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좀 비린내가 나서 또 가자미 식혜를 망칠 수가 있어요. 겨울에 이거는 거반해야 되거든요. 좀 추울 때. 그래서 좀 손도 시리고 아무튼 추울 때 해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좁쌀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좁쌀 찐 거, 곱슬곱슬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나와야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딱 맞게 넣다. 처음 저희 먹었을 때는 저도 입맛에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먹으면 어떤 맛이 나야 되냐 하면은 생선이 곰삭은 맛. 그래서 먹고 나면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난다. 먹을 때는 어우 이상해, 뭐 이런 음식이 있어, 비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맛을 들이고 나면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맛이 된다.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다. 이것은 두부밥이라는 건데 이것을 여기다 밥을 넣거든요. 밥도 이거 맛있게 다 버무려서 때 없이 시간 없이 먹는 게 이 음식이에요. 이 두부밥에는 한두 개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거든요. 두부콩이라 해야 되나? 예, 그것을 기계에다 그 기름을 7%로 뽑아요. 이 콩에서. 거기서 나는 그 대드박을로 이거 뽑는 게 인조고기예요. 시장에 가면은 수두룩히 앉아서 이것을 식사하느라고. 정말 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게 인조밥이에요. 거기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밥을 다 여요. 이거 끝까지. 사실은 남쪽에서도 적은 곡물로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거나 많이 먹어야 될 때 쌀이 아닌 콩이나 이런 잡곡도 넣고 이렇게 해먹는 것처럼 북한도 역시 고난의 행군시대 때는 배가 고팠으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다 대처해가는 지혜로운 음식이다. 그래서 고기는 아닌데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이제 주로 콩을 많이 사용을 하죠.
단백질 계열들이니까.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이거 입맛이 안 맞아 하더라고요. 근데 잡수더니 이게 막 그 북한 음식이랄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고 예, 맛있대요. 냉면이라 할 때는 사실 육수가 생명이에요. 사실은 면은 누구나 뽑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그 육수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羹을 섞어 써야 되는데 뭐 羹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소고기 양지예요. 이제 원래 옥리간에서는 양지를만 안 끓입니다. 그건 소 전체를 뽑아야 돼요. 하루에 소모되는 양이 4마리면 500kg씩만 쳐도 2,000kg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래도 본토가 옥류관이고, 옥류관은 왜냐면 1980년대까지 해도 옥류관은 세계 10대 맛집에 들어간 집이에요. 옥류관이가. 소금을 우리가 다시 씻어서 육수를 끓여요. 소금이 잘못 들어가면 썰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이 간장 맛을 잘 내야죠. 간장 우리가 좀 만들었어요, 사실은. 평양간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평양간장 맛은 아직 안 나고. 여기는 부위별로 잘라서 있기 때문에 3시간이면 육수가 완성돼요. 그런데 옥류관 같은 평양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을 끓이는데 거기는 뼈채를 여니까 그게 좀 오래 끓이면서 뼈에서도 좀 육수가 나오고 그걸 정말 그 맛을 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내가 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맛은 딱 안 나오고 그래도 제일 가까운 맛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북한에서도 최고의 솜씨를 지닌 사람들은 다 옥류관으로 많이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럼 냉면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음식은 때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북쪽의 평양의 가장 앞선 가장 맛있는 냉면, 그러니까 옥류관 냉면이라는 하나의 그냥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이 반찬은 우리 3가지 나가는 게 냉면에 왜 반찬 3가지가 나가요? 다 그렇게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 의미 있게 드셔야 되는데 양배추 김치는 량강도에 양배추밖에 안 나와요. 량강도는 콩나물 김치는 한경북도에서 주민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김치 먹기 시작하면 6월까지 먹어야 야채를 먹는데 시금치가 6월 말 돼야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3월인 김치가 다 떨어져요. 비타민 보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콩나물을 가져다 집에서 키워가지고 김치를 해 먹었죠. 그래서 한경북도식으로 두시라고 콩나물 김치를 해놓고 어쨌든 평양 그쪽에 요리했으니까 내가 백김치는 평양식으로 해놓고 아마 거진 알 사람 거진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북이 통일되자면 사실 제일 가까운 게 밥상이 아니냐. 형제간도 싸우다가도 밥상에 너 한 잔 먹으라, 내 한 잔 먹으라 하면 푸는 게 밥상이고, 그 밥상이 딱 중요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든 없든 드시던 분들이 이제 만약에 왕래가 되고 통일되고 통일까지는 안 봐도 왕래가 된다면 정말 옥류관에 드셔봤을 때, 야, 그래도 그 집이 동호밥상이 이 여기가 제일 비슷한 게 동호밥상이구나. 그게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분단이 됐습니다. 못 오죠. 근데 탈북한 분들, 세트민들이 또 여기 와서 자기가 먹었던 북한 음식을 만들어주죠. 또 새로운 북한 음식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섞어준다. 통일이 되면 또 새로운 북한 음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북쪽 사람들도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까지 못 봤던 남쪽의 음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새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한식이 나올 거다. 저는 그래서 통일을 기다립니다.